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그 순간을요. 오랜 시간 일해온 회사를 떠나고 통장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거기 찍혀 있는 숫자 3억.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 생각보다 많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한 번에 이렇게 큰 돈 받아본 적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돈 잘 굴리면 노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집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달 생활비도 나올 것 같고, 여행도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거 잘못 쓰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 거 아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써도 12년이면 끝이에요. 거기다 집 수리비,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예상 못한 지출 생기면 금방 바닥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은행에 넣어둘까? 주식 살까? 부동산 할까? 근데 잘못하면 다 날리는 거 아냐? 이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3억으로 충분하다 또는 3억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단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3억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10억 있어도 불안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미래로 흘러가는지 숫자로 아주 차분하게 같이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겁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도 아니고 겁을 주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경우를 놓고 계산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함께 확인해보는 거죠.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가 남을 겁니다. 아, 나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구나.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힐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3억이라는 돈 정말 애매합니다. 어떻게 애매하냐고요? 첫째, 집 한 채를 사기엔 부족해요. 요즘 서울 아파트는 10억, 15억 하잖아요. 지방 가도 5억, 6억은 기본이고요. 3억 가지고는 전세도 빠듯할 때가 많아요. 둘째,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쓰기엔 너무 큰 돈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25년이면 다 떨어져요. 생각보다 금방이죠? 거기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냥 두면 실질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요. 셋째, 한번 잘못 판단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0대, 30대면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런데 60대에 3억을 날리면 다시 모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목돈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극단으로 나뉘어요. 한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잃으면 안 돼.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예금, 적금, 보험 이런 데만 넣어둡니다. 원금은 지켜지니까 마음은 편하죠. 다른 한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한번 크게 가보자. 그래서 주식 올인, 코인 투자, 부동산 갭 투자 공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둘 다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금만 하는 쪽을 먼저 볼까요? 3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요즘 금리가 연 3%에서 4% 정도 돼요. 1년에 이자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나오죠. 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데 물가는 얼마나 오를까요? 1년에 3%에서 4% 정도 오릅니다. 그럼 이자로 번 돈이 물가 상승에 다 흡수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산이 안 늘어나는 거죠. 20년 후엔 통장엔 3억이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3억의 가치는 지금의 2억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쪽은 어떨까요? 처음엔 잘 될 수 있어요. 주식이 오르고 자산이 불어나고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그런데 어느 날 폭락장이 옵니다. 3억이 2억 5천으로 줄고 다시 2억으로 떨어지고 그때부터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계속 가면 다 잃는 거 아냐?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버텨야 하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침마다 주식 시세부터 확인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후회만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를 벌까? 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수익률 1%, 2% 더 높은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구조.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기본 설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아주 단순한 가정만 씁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시작 자산은 3억 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에요. 둘째, 투자 기간은 20년. 60세에 퇴직했다면 80세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셋째,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 자산을 불리는 것.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키워나가는 거죠. 둘, 노후에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돈을 모으기만 해서 뭐 해요? 써야죠. 하지만 함부로 쓰면 금방 바닥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한 방에 부자 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 종목 사면 10배 벌 수 있다. 이 코인 지금 사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 도박이에요. 운이 좋으면 대박 나겠죠. 근데 대부분은 망합니다. 특히 퇴직금 같은 인생의 마지막 목돈으로 그런 도박을 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고 엄청난 금융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방법으로 꾸준히 했을 때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오늘 같이 보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안전하고 현실적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돈을 어떻게 나눠 담을지 구조를 짜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예시는 아주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3단 구조예요. 첫 번째, 성장 자산의 50%를 담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 돈을 키우는 부분이에요. 전체 투자금의 절반을 여기에 넣는 건데요. 주로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ETF를 담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미국의 잘나가는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싹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고를 필요 없이 미국 경제 전체가 성장하면 덩달아 같이 오르는 구조죠. 이 부분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내 돈을 물가보다 빠르게 불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10년, 20년 뒤를 보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키워가는 자산을 담는 겁니다. 단기적으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계속 우상향해 왔거든요. 그 흐름에 우리 돈을 실어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배당 자산의 30%를 담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구니예요. 여기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종목이나 ETF를 담는 곳입니다. 배당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고맙습니다. 투자해 주셔서 하면서 용돈 주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코카콜라 주식을 샀다고 쳐봅시다. 코카콜라는 매년 꾸준히 배당을 줘요. 1년에 4번, 분기마다 제 통장에 배당금이 똑 들어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안함이에요. 오늘 100만 원 올랐다가 내일 150만 원 떨어지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팔아야 하나? 근데 이때 배당금이 매달 또는 분기마다 통장에 들어오면요. 아, 내 돈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눈에 보이는 현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좀 떨어져도 덜 불안한 거죠. 게다가 실용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배당 자산에 넣었다고 쳐봅시다. 연 배당률이 4%라면 1년에 4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로 나누면 약 33만 원.
통신비, 관리비, 용돈 정도는 나오죠. 물론 전체 생활비를 다 커버할 순 없지만 생활비 일부를 보충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특히 이 배당 자산이 중요한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배당금만으로 생활비 일부를 해결하는 구조.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진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어 자산의 나머지 20%를 담습니다. 자, 마지막 바구니예요. 여기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담는 곳입니다. 채권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나라나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말 그대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금, MMF, 단기 채권 같은 거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요? 주식은 오를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정말 무섭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한 달 만에 30%에서 40%씩 폭락했잖아요. 그때 통장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내 돈 어디 갔지? 이거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공황 매도예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그래서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근데 이때 방어 자산이 있으면 괜찮아. 여기 안전한 돈이 20% 있어. 주식이 반토막 나도 나한텐 이게 있잖아. 이런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실제로 2020년 그때 채권은 오히려 오르거나 안정적이었거든요.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버텨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 방어 자산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싸게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지금 좋은 주식들이 반값이네. 그때 방어 자산의 일부를 꺼내서 성장 자산을 더 담는 거죠.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율, 성장 50%, 배당 30%, 방어 20%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비율이 딱 맞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아니,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어 해서 60대, 20대, 20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나는 마음이 약해서 떨어지면 못 견뎌. 그러면 40대, 30대, 30으로 방어 비중을 더 높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비율 자체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구조냐는 거예요. 밤에 주가 걱정으로 잠 못 자면 그건 내게 안 맞는 구조예요. 주가가 떨어져도 괜찮아. 내 구조는 탄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비율, 그게 바로 나한테 맞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남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게 설계하는 거예요. 위 포트폴리오로 투자 시 20년 후엔 얼마가 될까요? 20년 후 처음에 3억 원은 대략 10억 원 내외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억 원으로 시작해서 20년 후에 10억 원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3억 원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 자산에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넣고요. 배당 자산에는 30%인 9천만 원, 그리고 방어 자산에 20%인 6천만 원을 배치하는 거죠. 그럼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현 가능하도록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장 자산부터 볼게요. 1억 5천만 원을 넣어두고 매년 8%씩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약 6억 9,800만 원이 됩니다. 처음 넣은 돈의 4배가 넘게 불어나는 거예요. 다음은 배당 자산입니다. 9천만 원을 넣고 매년 5%씩 성장하면 20년 후에는 약 2억 3,900만 원이 되죠. 2배 반 정도 불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자산이에요. 6천만 원을 매년 2.5%씩 성장시키면 20년 후에는 약 9,800만 원이 됩니다. 가장 천천히 늘어나지만 안정적이죠. 자, 이제 다 합쳐볼까요? 총 10억 3,500만 원입니다. 3억으로 시작해서 20년 후에 10억이 넘는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시뮬레이션이고 실제로는 변동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유지하면 이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아닌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년 동안 3억을 묵혔는데 겨우 10억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한 결과일까요? 첫째, 한 번도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테슬라가 대박이래.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후회한대. 이런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어쩌면 좀 지루하게. 처음 정한 원칙대로만 갔습니다. 둘째, 심리 붕괴 없이 버텼습니다. 중간에 30% 떨어질 때 옆집 아저씨는 다 팔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괜찮아, 내 구조는 탄탄해. 이렇게 버텼습니다. 셋째, 중간에 돈 안 뺐습니다. 손주 결혼 축의금 줘야 하는데, 차 바꿔야 하는데. 이런 유혹 많았을 거예요. 근데 원금은 안 건드렸어요. 배당금 받은 거로만 생활비 보충하고 원금은 계속 굴렸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무너져요. 심리적으로 못 버티거나 큰 손실 보고 포기합니다. 우리 방식은 다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해요. 느리지만 확실해요. 3억 원이 10억 원 되는 거, 실제로 20년 동안 이걸 해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으로 한 달에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야? 그래서 이 돈으로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 건데, 20년 뒤 우리 자산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억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 바로 인출 전략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4% 룰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매년 전체 자산의 4%만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은 10억 3,500만 원의 4%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4,14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월에 약 345만 원입니다. 34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더해지거든요.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생활비는 월 4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345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 배당 자산에서 배당금이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배당 자산에서 연 3%에서 4% 정도의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건 원금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받는 돈입니다. 둘째, 성장 자산을 조금씩 팔아서 월 233만 원 정도 마련합니다. 약 7억 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파는 거예요. 1년으로 따지면 약 2,800만 원이고 매달 233만 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방어 자산에서 월 33만 원 정도 인출합니다. 방어 자산 약 1억 원 중에서 필요한 만큼만요. 1년이면 약 400만 원이고 매달 33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월 345만 원을 만들고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더하면 매달 445만 원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서도 실제 자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1년에 평균 몇 퍼센트 수익을 낼까요?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위에서 각 자산별 포트폴리오 연평균 성장률은 성장자산 연 8%, 배당자산 연 5%, 방어자산 연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장자산 50%가 연 8% 벌면 4%, 배당자산 30%가 연 5% 벌면 1.5%, 방어자산 20%가 연 2.5% 벌면 0.5%, 다 합치면 연 6%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이에요. 어떤 해는 20% 오르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 15%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균을 내면 대략 연 6%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4%씩 인출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산이 매년 6% 늘어나는데 우리는 매년 4%만 쓰는 거예요. 2%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345만 원씩 쓰면서도 자산은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 룰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에이, 그럼 모두 부자 되겠네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어떤 해는 주식시장이 20%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해엔 자산이 확 줄어들겠죠. 또 어떤 해는 8% 오르기도 하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2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평균을 내보면요. 자산이 바닥나지 않고 유지되거나
심지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 괜찮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는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은 완벽한데 왜 실패할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첫 번째, 중간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엔 나는 원칙대로 할 거야 하고 시작하는데 3년, 5년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친구는 테슬라 사서 2배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아, 비트코인 지금 엄청 오른데 조금만 비중 늘려볼까? 그래서 처음에 세운 50대, 30대, 29조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 자산 비중을 60%, 70%로 올리고 그러다 폭락장 오면 망합니다. 두 번째, 하락장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내 자산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어 있어요. 한 달 만에 1억이 날아간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장기 투자는 버티면 돼. 하지만 가슴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이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 날리는 거 아냐? 그래서 결국 바닥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시장이 회복되면 후회하죠. 세 번째, 생활비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 집 수리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원금 좀 더 빼자 하고 4%가 아니라 6%, 8%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퇴직금 투자는 투자 기술보다 심리 관리가 70%입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뭘까요? 수익률 1%더 높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가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성장 자산, 배당 자산, 방어 자산을 섞어 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폭락장이 와도 그래도 배당은 들어오네 하면서 버틸 수 있고 주식이 횡보해도 채권은 괜찮네 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영상 하나 봤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제 10억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딱 3가지는 분명해졌을 거예요. 첫째, 3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누군가는 3억 가지고 뭐해?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3억은 충분히 큰 돈이고 잘만 관리하면 노후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어요. 둘째,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엔 너무 중요한 돈이다.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기엔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인플레이션만 따라가도 20년 후엔 가치가 반토막 날 수 있거든요. 셋째,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의 기초 체력은 충분하다. 완벽한 전략을 짤 필요 없어요. 거창한 투자 천재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방향만 제대로 잡고 원칙만 지키면 10억, 12억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당장 증권사 앱 깔고 ETF 사야 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ETF가 제일 좋은지, 몇 퍼센트가 정답인지, 이런 거 찾다가 시간만 가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보다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가세요. 나는 어떤 구조가 맞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변동성을 못 견뎌. 자산이 10% 떨어지면 밤에 잠을 못 자. 그럼 방어 자산 비중을 30%, 40%로 더 올리는 게 맞아요. 나는 좀 공격적으로 가고 싶어. 떨어져도 버틸 자신 있어. 그럼 성장 자산 비중을 60%까지 가져가도 괜찮아요. 나는 매달 배당금 들어오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 그럼 배당 자산을 40%, 50%로 늘려도 돼요.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 맞는 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책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없어요.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억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20년 후 나는 어떤 노후를 꿈꾸는가? 내가 견딜 수 있는 위험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들을 붙잡고 천천히 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수익률은 과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투자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 목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략은 다릅니다. 투자 전 충분한 학습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